어땠어요?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따뜻했고, 네, 그리고 네. 잠자리도 네. 골고루 넓게 펴져 있고, 네. 날아갈 때 날아갈 때도 자연스럽게 날아가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개체수 세는 데는 네. 굉장히 수월했던 것 아, 같아요. 그랬어요. 아, 선생님,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근데 이제 화사뜰로 가서 네. 이제 남쪽으로 날아가서 네. 화사뜰로 간 친구들을 또 네. 파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룡천 거쳐서 네. 동천에 있는 네. 이제 기타 네. 철새들 조사하고. 네. 그럼 그때 같이 가시죠. 네, 가시죠. 두 마리만. 아까 괜히 세 마리짜리 아니고 두 마리만 따로 정해야 돼. 화사뜰 두 마리로만 하고. 선생님, 아까 지금 농경지 쪽이 몇 마리였었어요? 노랑저? 응. 23마리. 23?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두루미가 순천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적으로 좀 퍼졌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그러니까 예. 35. 아, 그 정도야? 그러면 다시 회복을 한 거네? 다시 더 늘어났지, 그때. 이제 오케이. 추워지면서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천수만 쪽은 몇 마리로 천수박이 최근에 지금 안 올라와 있어. 최근에? 예. 네. 선생님, 갯벌뿐만 아니라 하천도 둘러보시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순천만의 겨울철새라는 말이 꼭 갯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갯벌에서 잠을 자고 또 하천으로도 이동하기 때문에 순천만의 인근에 철새들을 가능하면 좀 더 정확하게 세기 위해서 또 하천을 둘러보고, 또 하천은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오고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철새들한테 방해 요인이 있는가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주민들의 궤도 활동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철새들이 또 하천으로 오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아, 그러신가요? 오늘 선생님, 오늘 특별한 그 새들의 움직임이 있는가요? 네, 오늘 이제 하천에는 지금 하천의 노랑부리 저새가 평상시에는 하천에서 먹이 활동하는데 오늘은 지금 잠자리에서 좀 게으름 피우고 있네요. 그래서 농경지에도 노랑부리 저새가 지금 23마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천에가 지금 4마리 해서 총 27마리의 노랑부리 저새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오리 종류들 그리고 백로류들이 관찰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 노랑부리 저새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노랑부리 저새는 이제 부리 모양이 그 밥상에 숟가락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으로는 스푼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 먹이 활동할 때 부리를 휘휘 젓고 다닌다 해서 저새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새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저새가 있고 노랑부리 저새가 있고, 저새는 여름철새이고 노랑부리 저새는 겨울철새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노랑부리 저새를 볼 수 있고, 이제 여름철에 순천만에 오면 그냥 저새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나다닐 때 정말 조심히 살살 다녀야 되겠네요. 예. 그럼 좋죠. 왜냐면은 하천 주변에는 사람들 출입이 잦는데, 이쪽은 저희가 지금 강선생님하고 현장을 쭉 보면서 개체수도 파악하지만 AI 현장 예찰을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이상 징후가 있는지 특이한 상황이 있는지 보는데, 가능하면 하천 주변에 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높은 고성을 지르신다거나, 그리고 또 좀 더 갖춰주신다고 옷도 조금 심플하게 입고 오시면 방해를 주지 않고 같이 산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새들을 가까이 보고 즐기시려면 최대한 나의 목소리, 내가 있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으니까 가능하면 자연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연에서도 서로 존중, 예의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해룡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농법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은 좀 가능하면 친환경 농사를 권장을 하고 있죠. 선생님, 이 시기에 특히 철새들이 많은데요. 조류들을 관찰하는 좋은 탐정 코스 부탁드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 철새들을 그냥 보고 느끼고 또 즐기시려면 순천만 습지 생태공원에 오신 다음에 생태관에서 출발해서 생태관에서의 일반적인 순천만의 겨울철새 현황을 설명을 먼저 듣고 그리고 해설사 선생님들과 동행해서 탐조대로 찾아가면 좋아요. 그러면 농경지에서 자유롭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철새들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고 그 또 아름다운 모습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 테니까요. 같이 가실래요? 선생님, 여기는 순천만 갈 때마다 아닌가요? 예, 이제 여기가 이제 순천만 입구에 들어와서 매표하고 그다음 들어와서 생태관 앞을 지나와서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게 무진교를 지나서 갈대대교 지나서 이제 영산전망대로 가는 코스가 있고요. 이제 이쪽 코스로는 무진교 앞에서 이제 탐방로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길은 이제 농경지 안에는 차량이나 사람이 못 들어가게 전부 통제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겨울철새를 탐조하기 위한 사람들만 이제 이쪽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방역 촬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다니는 이 길 주변으로 방역 활동을 해요. 매일 오전 오후 이렇게 지금 소독을 하니까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날이 따뜻하니까 얘네들이 여기 수로에 많이 나와 있네. 오늘 완전히 포근한데? 응? 오늘 날씨 완전히 포근해. 그러니까 새 그리고 개 종류들인 저소동물 그리고 갯벌에 사는 식물들 염생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식물들 사진들을 이곳에 전시해서 일반 탐방객들이 좀 참고되라고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각 지역별로 사계절 변화를 좀 만끽하라고 느끼라고 이곳에다가 좀 사진해 놨고요. 선생님 직접 만든 건가요? 예, 제가 찍은 사진으로 제가 복사해서 지금 붙여놓은 거고요. 이제 여기는 대표적인 이제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것이 잠자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새벽에 봤던 갯벌에 잠자고 있는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날기 시작하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갈 때 한 마리씩 개체수를 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약간 지금 고기를 들고 있다 그 말은 누구한텐가 지금 놀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로 봐서는 일단은 천적이 나타났다. 여길 때 이렇게 전부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은 아마 하늘에 지금 독수리가 떴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재밌는 게 우리 순천만에 오는 독수리는 대머리 독수리 종류가 돼서 사냥을 하지 않는 독수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체를 먹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소부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매년 10월 하순부터 흑두루미가 오게 되는 10월 하순부터 11월 말 정도까지는 하늘에 독수리만 떠도 흑두루미도 안 놀래요. 그래서 그때는 또 심지어 갯벌까지 도망가게 돼요. 그러면 약 한 30-40분 동안 후에서야 다시 농경지로 돌아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는지 12월 중순 이후부터 넘어가면 이제 하늘에 독수리가 떠도 고개만 들다가 말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독수리가 옆에 내려앉아도 그냥 시큰둥하고 쳐다보기만 해요.
그러다가 독수리를 뺑 둘러싸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옆에 있는 친구로 여겨요. 그러다가 다음 달 2월 달쯤 되면 다시 11월 달처럼 또 놀래요. 자,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일본의 이즈미에 있는 흑두루미들이 시베리아로 가기 위해서 순천만에서 하룻밤 내지 이틀밤을 자고 가요. 그럼 일본 아들이 섞이면서 일본 아들이 놀래니까 순천 아들도 같이 놀래요. 그래서 그게 매년 반복돼요. 그러면 저 아들이 매년 반복된단 말은 왜 그러면 독수리를 그렇게 매년 놀랄까 생각해 봤더니 흑두루미의 번식지인 시베리아 지역에는 검독수리라는 종류가 있어요. 걔들은 새끼들이랑 다 사냥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집의 크기나 생김새가 비슷해서 검독수리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 동안에 여기 와서 보니까 검독수리가 아니란 걸 알고 난 이후로는 그냥 옆에 있는 친구로 여긴 것 같아요. 그리고 순천만에 오는 두루미 종류는 이제 흑두루미가 가장 개체수도 많고 대표종이 되고요. 그 외에 검은목두루미, 여기 목이 검잖아요. 그래서 검은목두루미, 그래서 지금 기록된 것은 7마리고요. 그 다음에 제두루미, 이 친구들이 제두루미들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두루미까지 해서 매년 순천만을 찾아오는 두루미 종류는 4종류가 돼요. 그 중에 현재 캐나다 두루미는 올겨울에 4마리 한 가족이 왔다가 이즈미로 지금 내려가서 현재는 캐나다 두루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찾아오는 두루미 종류가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대불철새들 지금 사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올겨울에 또 재밌는 게 가창오리가 이번 겨울하고 지난해 겨울에 20만 마리가 넘게 왔어요. 그래서 순천만에서 또 가창오리의 군무를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었죠. 2층에 가서 이제 직접 새들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층에서는 철새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 또 탐방객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3대를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창틀을 통해서 새들을 관찰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보기에는 방해 요인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사람들은 새들을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순천만의 그 탐방객들이 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일반 해설사 선생님들이 생태공원의 입구, 그리고 생태관, 그 다음에 체험선, 그리고 용산전망대 등등 필요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 해설사 선생님들이 배치돼서 그곳에서 탐방객들한테 해설을 해주고요. 체험선은 체험선 탈 때마다, 운항할 때마다 체험선 안에서 해설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점제 중심으로의 해설이 이루어진 패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라 해서 인터넷 예약제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서 예약된 분들이 순천만에 들어오면 그 예약된 분들을 생태관이나 세미나실에서 사전에 생태교육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다양한 생물들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찍어놓은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해서 그것에서 계속 실내 교육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체험을 하는데 그건 계절별로 프로그램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겨울철새 위주로 관찰하는 것이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봄에는 번식하는 조류가 있어요. 여기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는 모습들을 주로 관찰하면서 봄에 지나가는 도요새 위주로 관찰하고 여름에는 갯벌에 들어가서 갯벌 생물들을 채집해보고 관찰하고 그림 그리기 하고 다시 살려주는 그러니까 갯벌 생물들 생태를 관찰을 위주의 프로그램이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가을에는 논으로 들어갑니다. 논에 들어가면 메뚜기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들을 잡아보는 체험도 하고 그리고 꼬랑이나 논에 있는 동물들을 채집하고 관찰하고
그림 그리기 하고,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 체험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순천만의 다른 데하고 특이점이, 평지에 지금 천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문대 프로그램은 또 별도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고 밤에는 별자리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천문대가 있으니까요. 꼭 굳이 멀리 가는 천문대를 찾아가지 않고도 학습용 천문 교육은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천문대 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천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순천만의 이제 값어치를 인정하고, 정말 앞으로도 꾸준히 보존 활동하는 것이 우리 순천시의 자랑이면서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된다는 것이 이제 인식이 상당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지금 17년 하반기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실은 순천 가족들이 참가하는 것도 거의 500~600명 단위가 돼요. 그리고 유치원생들은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체험 프로그램 함으로 해서 순천 시내에 있는 유치원생들이 한 번씩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인원수만 해도 1,500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또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순천만의 생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순천만 겨울 캔슬이 월동하는 10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매우 바쁠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시는지요? 처음 순천만을 관찰하기 시작할 무렵,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10월 달만 되면 맨날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흑드루미들이. 그리고 흑드루미 포함한 다른 철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었는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그것도 좀 무뎌지긴 했어요. 그래도 순천만에는 항상 알고 싶은 게 많고 또 하나 좀 이해될 만하면 또 다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그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이제 겨울에는 이제 좀 그 철새 종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그 친구들을 관찰하는 재미로 겨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기쁘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새들이 오니 반가운 손님이 오는 양 기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와서 얘네들이 별 탈 없이 잘 보내야 될 텐데 그리고 혹은 지금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또 새들에게는 또 조류독감이 있어서 조류독감이 또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단 소독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생의 길을 계속 찾아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3월 말 흑두루미나 겨울철새를 다 떠나고 나면 시원섭섭함 그리고 이번 시즌 무사히 잘 견뎌냈구나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더 건강해서 모두 다 무사히 또 한 시즌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쩌면 순천만 지킴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곳 순천만은 두 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엄마의 품 같은 곳, 그러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개인적이든 아니면 뭐 사적인 일이든 아니면 공적인 업무이든 뭔가 풀리지 않았을 때 조용히 이 숲길을 걷고 새소리를 듣고 나면 그냥 조금 뭔가가 풀린 듯한 해결을 답안을 찾아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순천만은 늘 엄마 같은 곳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평온한 모습들이 계속됐으면 좋겠고 내 딸아이가 또 나처럼 이곳에서 내가 없더라도 이곳에서 그런 유한을 받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순천만에 이제 생물들에 관심이 있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시작했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순천만에 기초자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순천만의 곳곳에 어떤 생물이 살고 얼마나 오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등을 조사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축적해 나왔더니 이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탐방객들한테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또 소재가 되고 또 그것들이 그 자료들이 다음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순천만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도 쓰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건 계속 축적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정말 우리나라 또는 지구상에서도 이 좁은 면적의 순천만이지만 그 자연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그래서 좀 더 온전하게 보존하는데 저가 조금의 밑거름이 된다면 그게 보람으로 찾아가는 곳이 순천만이 아닌가 싶어요. 이곳 순천만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 좋은 정책은 순천만 갯벌 이 유산구역과 주변에 있는 농경지역 강화구, 완충구역 이곳이 연결이 돼서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순천시에서는 사실은 유산구역은 온전히 보존하고 주변의 완충구역을 염습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복원을 해서 버퍼 기능을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이 수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부터서는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흑도루미의 어떤 서식지와 순천만 그리고 주민들 이런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속 가능한 중장기 연구 영역이 올해 발주가 됩니다.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정책이 수립이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정책이 온전하게 현장에서 실현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시민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순천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정책이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사실은 늘 같은 모습일 것 같은 이 순천만은 계절별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머물다 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내가 과거에 알았던 순천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와서 어떻게 이곳이 바뀌어가는지 좀 관심도 좀 깊게 가져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걸 받아서 온전히 잘 보존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보존하고 있겠습니다. 강나로 선생님,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내 생활 주변에서 산과 들 그리고 하늘을 가끔씩 한번 여유를 갖고 쳐다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또 그 모든 것이 합해져 있는 곳이 순천만이기 때문에 또 순천만에 한 번씩 들러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같이 의견을 모으고 싶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순천만이 해양 연안습지와 내륙의 하구습지까지 해서 전국에 어디 내놔도 정말 값어치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곧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생태교육을 받고 그게 계속 연장돼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순천시 교육 중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계속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순천대학교에 생태대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정원도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생태정원학과라고 해도 좋겠고요. 그래서 순천만의 갯벌과 다른 모든 생물들에 대한 생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도심 생활에 연결할 수 있는 정원, 산업하고 연결해서 그런 모토가 될 수 있는 대학이 설립되면 인재들도 모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순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또 멀리 세계적으로 생태학과로서는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는 거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뜻을 같이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과대학도 들어와야 되고 생태대학도 생태 들어와야 전문 되고 병원대학도 생겼으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응원합니다. 네. 정성으로 순천만 습지를 관리하고 가꾸어가는 두 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순천, 내년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 전역에서 열립니다. 불과 1년 조금 넘는 기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 시민들의 힘이 많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들이 모여 전 세계인들에게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전달되어 세계적인 생태도시 순천으로 기억되고 그 밑거름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큰 꿈을 꿀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순천을 물러갈 수 있게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전남주 뉴스 연기했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새해 소망은 세mon과 함께 어디서? 순천만에서 사랑이 좋다. 순천이 좋다. 순천이 좋다. 자, 순천이 좋다부터 할까요? 시작. 순천이 좋다. 사람이 좋다. 양기자 TV 파이팅! 순천만 보존과 화이팅! 파이팅!